여러분 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기회는 위기 다음에 찾아옵니다. 그때 저희 생활은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찾아보려고 일단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월급쟁이 중에 그나마 좀 월급이 많은 직업이 대기업이잖아요. S사에 다니고 있는 저희 도련님도요. 둘째를 안 낳겠대요. 아이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낳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딩크족이에요. DINK 더블 인컴 노 키즈의 약자죠.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본인의 행복 추구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월급쟁이의 월급으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려면 아이를 낳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월급쟁이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다들 아파트 대출금 걱정하고 아이를 낳는 문제도 걱정을 하고 월급쟁이를 해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힘들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장사를 해볼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폐업률이 90%예요. 그리고 창업을 할 만한 아이템과 돈도 없었어요. 참 창업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지출을 줄이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저의 지출 목록들을 쭉 살펴봤더니 줄일 수 있는 데가 아파트 대출금밖에 없었어요. 서울에 있는 집을 팔거나 전세를 주고 지방으로 이사가면 대출금을 갚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대출 이자 100만 원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저와 둘이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가족들, 저희 사촌 언니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양가 부모님이 계시는 대구로 이사를 가서 아이를 맡기고 저는 학교에서 남편은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면 둘 중 한 명의 월급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엄마한테 저희 지방으로 이사 갈 거라고 저희가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쭉 말씀을 드렸죠. 회사를 그만두는 건 좋은데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신랑도 회사 생활을 너무 힘들어 했었고 엄청 그만두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수락하고 저희는 사표를 썼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